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국고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국면이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조정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죠. 또 우리 증시도 또 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고처 3부는 미국 주식 얘기 먼저 시작을 4부는 미국 주식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미 증시, 그다음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시장 또 국내 주식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상담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밤 미증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게 되면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하락 마감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낙폭은 좀 줄여서 보통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대략 1% 아래, 나스닥은 한 1% 정도 밀렸는데 역시 장중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자,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6월 1일부터 50%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뭐 이 영향도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좀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재미난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뒤에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소 좀 다독이는, 자, 이건 협상용이야, 이런 멘트를 우회적으로 하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조금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미국장 빠지는 거에 애플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트럼프가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악재가 되었던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지수 먼저 좀 보고 주간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한참 4월에 관세 전쟁 뭐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차분히 올라와서 한번 41,000포인트 선에서 좀 잘 유지되고 있는 선이죠.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물론 잡음에 대한 질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위태위태하죠. 뭐 지난주에는 무디스발, 그죠?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잊혀질 것이다. 그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감세안,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러면서 국채 발작을 일으켰어요. 요건 잠시 뒤에 지금 살펴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미국 주식은 최근 4월에 저점을 잡고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번 4월 저점이 14,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14,700포인트에 있던 지수가 쭉 올라와서 뭐 거의 한 달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세, 그죠? 관세 전쟁, 미중 관세 전쟁에 다소 좀 완화되는 이런 흐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 시장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국채 발작이나 또 불암스러운 내용도 상당 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정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도 이렇게 양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조금 돌려놨다, 낙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분간 미국 증시도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은 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인데, 이번 주에는 이 정도는 한번 좀 체크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무디스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사실 2011년 S&P부터 해서 2023년 피치를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 3대 지평사가 모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다. 근데 사실 피치나 무디스는 이미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해서
안 내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죠?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 이슈는 좀 지나갔고요. 이번 주는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 가결되었고요. 그러면서 자, 감세안이 가결이 되면서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발작을 일으켜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막 5%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5를 넘어가고요. 30년물이 막 5%를 넘어가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짚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 국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스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채 금리 뛴다? 자, 그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자, 일단 트럼프 감세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 특히 부채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되겠죠. 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부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올해도 뭐 국채 만기되는 거, 뭐 9조 달러의 신규로 발행해야 되는 거 대략 한 11조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국채 금리 올라갔고 이자 비용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그런 경고도 좀 했었는데, 자, 연준도 금리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왔던 이런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베센스 재무장관도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감세안이 미국의 성장을 더 끌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장률이 부채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률이 회복되고 이게 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번 주에 한 2가지 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좀 크게 올라왔다가, 그죠? 굉장히 좀 경계감을 줬고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 조금 약간 안정세로 좀 왔습니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를 더 보유할 수 있게 SLR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언제부터? 빠르면 여름부터. 예. 야, 그거 가지고 될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게,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다뤘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새로운 미국채 수요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백악관의 AI하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데이빗 삭스인가요? 예, 이분이 하는 얘기에서 하루에도 수조 달러의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좀 다르죠. 이거 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달러예요. 1대1의 가치로. 대신에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더 같은 것도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를 장기채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단기채 위주로. 근데 단기채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막 늘어나게 되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단기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면 굳이 장기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단기채로 돌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리를 좀 빠지겠다. 실제로 트럼프의 그 멜라니 여사도 이름을 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티나 또 웨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미국의 주요 은행들, JP 모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뭡니까?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뭔가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도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미국 채금리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 달러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달러는 지금 99 인덱스 99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상당히 좀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 여타 통화들은 모두 강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원화도 그렇고 뭐 유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 달러엔도 지금 142엔까지 떨어져서, 한편으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엔이 이렇게 강으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채하고 일본 국채 금리 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요인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은 4.52, 그다음에 30년물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체크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번 주에 좀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까? 4.62까지, 4.62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4.5 초반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여기가 되겠죠? 4.5% 넘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90일 유예를 카드를 꺼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4.5 넘어가니까 곧바로 뭐 5% 간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 4.5 넘어가게 되면 일단 어떻게든 미국채 금리를 좀 밟아야 되는 그죠?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든 베센트든 그죠? 자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30년물 한번 보시게 되면 30년물도 이번 주에 보면은 얼마입니까? 5.1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로 지금 좀 내려와 있습니다. 다소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죠?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재정 적자 또 부채가 계속 쌓여간다. 결국에 어딘가에서 터질 것이고 달러의 어떤 패권은 잃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념을 삼으시면 되죠.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그럼 국채 가격은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시장이 좀 어렵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안전자산, 미국채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 수요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자,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야 그러면 지금 최악인데 미국채 장기물은 지금 미국채 장기물이 좋은 투자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까? 뭐 요 정도? 예. 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년물 4.5 이상에서 30년물 5% 이상에서는 야, 이런 소수의 역발상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일본 금리도 얘기해 드려야 되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미국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좀 하락을 했고 낙폭을 조금 줄이는 이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했던 쪽이 있죠. 원전주들이 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의 어떤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섰습니다. 사실 바이든 때도 이런 계획은 있었는데 트럼프 계획은 좀 더 바이든 때보다 규모를 조금 더 확대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로라는 회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OKLO입니다. 티커는. 예, 자, 이 소식으로 해서 간밤에 자, 요거는 티커가 OKLO예요. 예, 자, 한번 보시죠. 오클로. 대표적인 그 미국의 원전주는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인데 오클로가 23%나 올랐습니다. 예, 최근에 뭐 30달러에서 뭐 40달러 좀 넘어지면서 50달러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는데요. 자, 55달러 뭐 넘어갈까? 뭐 넘어지지 않을까?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40에서 한 50달러 사이 정도의 완충 구간이 좀 있고, 그죠? 자, 이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60달러 넘어가는지. 자, 두 번째는 SMR. 티커가 SMR입니다. 예.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도 간밤에 19%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이쪽으로 뭐 좀 돈이 좀 쏠리고 있어.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클로는 OKLO,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SMR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주식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따라 사세요. 그렇게 못하죠. 예. 잠잠해집니다. 좀 며칠 지나면 예, 자 그런 때는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라클이 뭐 데이터 센터에서 건설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소식이 있었어요. 반등이 좀 나왔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참 할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이 정도.
이거 뭐 괜찮은 자리야. 그죠? 먹을 폭이 있어 위에. 근데 이제 135 넘어서 140 이런 자리는 조금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한 150 정도 가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한편으로는 GPU 또 한편으로는 사실 로봇 플랫폼 제가 코스모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로봇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대 축을 저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받고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AVGO. 네. 자, 브로드컴 주가도 보시게 되면 뭐 250달러 하던 주가가 150달러까지 떨어졌고 그때 한창 관세 전쟁 제가 이렇게 역삼각형까지 그려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니까 정말 다 우려하지만 이 꼭지점이 되는 이런 정점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 소수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랬죠. 140, 150, 160, 170, 180, 190, 뭐 200달러. 지금은 23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지금 가격대 뭐 매수해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예, TSLA. 자,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250달러에서 350달러 찍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488달러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는 로봇택시,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로봇택시는 다음 달 6월 말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처음에 한 10대로 시작해가지고 상황 보면서 수천 대로 늘릴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 이 로봇택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옵티머스. 이거는 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을 이끌 양대축 테슬라, 엔비디아. 그래서 전고점 500달러 정도 되는데 역시 잘 보시고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가서 숫자가 바뀌면 또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미국 주식은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의 국내 주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별 재미는 없는 것 같아. 그잖아요. 뭐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 다만 뭐 이런저런 테마가 매일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도 조금 다운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이건 내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022년 코로나 때 1,43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21년도에 3,300포인트까지 이때는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이거는 유동성의 힘, 그죠? 무제한 양적 완화, 초저금리 해가지고 돈의 힘으로 올라온 것이죠. 2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야 하면서 미리 선조정을 쉬는 국가들이 받았고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인플레이션 전쟁이 이어져서 그것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증시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죠? 올 초에는 2,400 정도 시작을 했던 지수가 2,650 정도 이렇게 와서 지금은 상단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거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미국의 아직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뭐 사실 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좀 불안한 뭐 이런 흐름도 좀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또 미국 국채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또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는 차분히 미국 시장도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 증시는 지금 PBR 1배가 2,800입니다. 아직도 그죠? 상당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협상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도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5월 들어서 약간 이제 주식을 조금 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월간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5월 들어서 지금 뭐 한 1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9개월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특히 또 대선 이후에 한국 시장이 재평가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 외국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저는 상반기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하반기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수의 어떤 본 게임은 아직 시작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올해 한국 증시가 하반기 3,000포인트를 가게 될 것이다. 예, 3,000포인트를 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PD님이 또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재평가가 시작이 된다 하게 되면 3,000이래 봐야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참 코로나 때는 얼마입니까? 3,300포인트가 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800 넘어서 3,000포인트를 올해 지수 목표대로 좀 삼고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목군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잠시만요. 종목군들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이것저것 밀면서 가장 지금 더딘 게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더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통해서 반도체에 관심 갖고 접근하신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냥 이건 좀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야, 근데 반도체는 바닥인 것 같은데 왜 못 오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외의 내용은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아마 실무협의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반도체 관련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전날에도 그래서 대만과 한국,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다소 혜택을 주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미국의 AI 산업이나 이 산업을 위해서 그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이슈에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2022년에 주가가 8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해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 메모리 업체들은 어떤 카드를 꺼내냐면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2022년 10월에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감산을 발표했고 정확하게 2022년 10월부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미국 반도체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연하겠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을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년이 됩니다. 삼성전자 23년 1월 여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이 돼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6만 원을 넘어서 8만 8천 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2024년 7월입니다. 네. 8만 원 갔더니 삼성전자 10만 간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가 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2023년 1, 2, 3월 달에 장기 투자 시작 반도체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가시라고 그랬죠. 70만 원 중반, 80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얘는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5만 원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뭐 HBM을 공급하느니 별의별 투자를 하느니 이런 재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먹혀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관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도체는 분명히 하반기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많이 빠진 거.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게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하나 머티리얼즈, 제가 처음 얘기했던 2월, 3월이었습니다. 그때 주가 대비 주가가 한 30% 가까이도 맞아 올랐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다가 지금 이번에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증권사 리포트 또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저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주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금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에 주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 좀 이럴 거예요. 조금 빠졌어 최근에. 하지만 관세 족쇄가 좀 풀리게 되면, 그 불확실성을 벗게 되면 그때쯤부터는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바닥 잡고 장기 투자 의견을 올해 내내 드리고 있는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사실은 작년에는 한한령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작년 연말쯤 됐나요? 조기 대선으로 가면 중국과 또 이렇게 한국 뭐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아마 무르익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과거 수개월 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보죠. SM 중국 모멘텀을 가장 잘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때 제가 6만 5천 원, 7만 원 이게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 지금은 13만 원 정도 와 있습니다. 더 오를까? 더 올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그리고 YG엔터. YG엔터도 작년 10월이 여기입니다. 예. 선발주들은 이 두 가지가 선발주예요. 엔터 쪽에서. 지금 YG엔터가 이번 7만 5천 원 또 고점도 넘겼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엔터주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반기에 중국에서 드림 콘서트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YG엔터로는 뭐 블랙핑크 활동도 이제 콘서트 시작이, 투어도 시작이 되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선발주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SM하고 YG엔터가 선발주인데 그 뒤에 이어서 가는 건 하이브와 JYP가 될 것이다. 네,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이 여기입니다. 19만 원이죠. 최근에 26만 원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근래 23만 원, 24만 원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후속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는 작년 10월 달부터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을 기대하자. 예. 그죠? 예. BTS 완전체가 만들어. 물론 곧바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갑니다. 예. 자, 저는 30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엔터주 쪽에서 제일 못 오른 게 뭐예요? 실적 제일 안 좋았다. 주가 많이 떨어졌다. 지금 바닥에서 저점에서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JYP가 될 것이다. 자, JYP가 근래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실적 전망이 안 좋고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미리 좀 빠졌고요. 실적 때문에. 그리고 4월 들어서 저점을 만들 때 대략 한 6만 원. 이게 저점이 된다라고 그랬죠. 6만 원에는 담고 기다려야 된다. 어디 직전 고점 8만 7천 원 이상을.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M, YG, 하이브 뭐 다 좋은데, 그죠? 순서대로. 하지만 이 말단에 있는 이 JYP가 이제 엔터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직전 라인이 8만 7천 원입니다. 전고점 라인은 14만 원입니다. 물론 14만 원까지 갈까?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전 고점은 당연히 넘을 것이다. 올해 상저하고로, 그래서 실적은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주가도 거기에 편승해서 갈 것이다. 엔터주가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도 중국 관련한 섹터로 지금 이제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기한은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미리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되고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또 뭐 이런 대표적인 과거의 중국 관련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뭐 호텔 신라도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10,000원대에서 지금 뭐 12,300원, 3,000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사실 과거에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20만 원대는. 근데 지금은 2만 원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내가 볼 때는 당장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고 더 나빠질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가 앞으로 좀 개선될 거,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있는 상해 공장 가동률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죠. 한참 때 상해 공장 가동률이 한 80% 정도 돌아갔었는데 뭐 기초나 색조나 그런데 이것이 1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이제 다시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하는 게 뭔가를 가만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연기금이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엔터주 이렇게 볼 때 야, 걔네들 작년 10월 달에 어땠어? 11월에 어땠어? 대략 이런 종목군들이 엔터주로 보면은 작년 10월, 11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해야겠네요. 남북 경협주. 네, 제가 이미 한 달 좀 전인가요? 한 5주 전인가? 예, 부터 지난달이죠. 예. 지난달 초부터 4월 초네요. 4월 초. 공식적으로 이 시간 통해서 남북경협주 어게인 2018,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남북경협주 투자를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고 뭐 대선 1위 후보의 공약,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죠? 어제 이런 얘기 있었죠. 주한미군 중에 4,500명을 괌이나 이쪽으로 뭐 이전시킬 것이다, 그죠? 예.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사실무근이다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없던 얘기인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당장 4,000명 빠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북한과도 한국과도.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대선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뒤로 가면서 트럼프의 어떤 카드 중에 하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골든돔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에 아이언돔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예, 골든돔 ICBM 방어를 위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는 북한과 뭐 전쟁 이건 할 생각이 아예 없고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에선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담고 가야 된다라는 말.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가 지난 4월 초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했을 때가 6만 원 아래였고요. 지금은 8만 원 언저리까지 왔다가 지금은 7만 원대 초반에서 멈칫하고 있는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몇 가지 종목을 같이 해드렸죠. 첫 번째 철도 관련해서 대하TI. 대하TI 지난 4월 초니까 여기에요. 아마 그때서부터 지금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는 어땠냐면 2018년도 이전에는 뭐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매번 뭐 ICBM 시험 발사 뭐 하고 진짜 군사적 긴장감이 정말 고조가 되었었는데 2018년도 초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와도 이제 북핵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이때 대하TI가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와서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드릴 거고 남북경협주 얘기는 현대 엘리베이 대하TI 외에도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몇 종목을 제가 선정한 종목군들이 뭐 마지막까지 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